보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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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미뉴렛. 나 미뉴렛. 형 광고에 취약합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남녀노소 모두 알고 우리 동네 산부인과. 와. 오늘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가 컨텐츠를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시중에 팔고 있는 피임약 언박싱. 나 너무 해보고 싶었어. 평생 저는 야즈만 먹어봤기 때문에 저희 병원 바로 밑에 있는 약국을 아예 털어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최초로 피임약 언박싱, 시중에 파는 피임약 언박싱. 왜냐면 미국 같은 데서 이런 걸 잘 못해요. 왜냐면 걔는 처방약이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는 의학 채널이니까. 네. 너무 제가 들떴네요. 네. 난리 났네, 난리 났어. 기본적으로 이제 피임약의 기전이라던가 뭐 복용하는 방법이라던가 부작용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피임약을 같이 한번 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까주겠어. 피임약은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피임약이라고 하나요? 여성 호르몬으로 얘기를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에스트로겐 그리고 또 하나가 프로게스테론. 이 두 가지의 성분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 다양한 용도로 쓰이죠. 기본적으로 일단 피임할 때 쓰이고 생리를 연기할 때 쓰이고 생리통이 심하거나 생리양이 많거나 그리고 생리전 증후군이 심할 때도 피임약을 쓰고 산부인과에서는 가히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피임약에 대한 거부감을 진짜 저는 좀 없애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피임약이 피임을 시키는 기전은 도대체 어떤 걸까요? 왜냐면 피임약을 먹으면 출혈이 생기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아 피임약은 생리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배란이거든요. 피임약은 배란을 막아주고 임신 과정에 있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수정 막아주고 그 수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자궁 안에 들어가서 착상하는 그 상황이 좋지 않게 해서 배란 수정 착상 방해를 통해서 피임을 시켜주는 거죠. 피임약을 드시고 나오는 출혈은 그냥 호르몬이 공급되다가 호르몬이 뚝 떨어져서 나오는 출혈이지 이게 생리는 아니다. 그러면 피임약은 언제부터 복용을 하라고 많이 교육을 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생리 첫째 날부터 복용을 시작하시라고 얘기를 하죠. 생리를 시작하면 그때 우리 호르몬이 다 리셋돼서 처음부터 호르몬의 사이클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일단 임신이 아니라는 거를 확신하고 시작할 수 있으니까 사실 피임약은 생리 시작일부터 드시는 게 제일 이상적인데요. 피임약을 먹겠어요 라고 결심한 그날부터 드시라고 할 때도 있거든요. 피임약을 만약에 내가 생리 시작일에 복용을 하지 않는다면 일주일 정도는 콘돔을 반드시 같이 사용해 주시고 일주일이 지나면 사실 피임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경험상 봤을 때 생리 주기 중간에 피임약을 시작하면 부정출혈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생리 시작일에 맞춰서 드시는 게 좋긴 하지만 생리 주기 중간에 시작한다 해도 피임이 안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저는 피임약의 진짜 큰 장점이 배란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생리전 증후군이 심하신 분들은 사실 피임약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란통 있으신 분들, 주기적인 배란통으로 고통받거나 배란 출혈이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 피임약을 크게 분류를 하자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에스트로겐이랑 프로게스테론 두 가지가 들어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한 가지는 에스트로겐의 용량이 다른 거, 또 다른 방법으로는 프로게스테론의 종류가 다른 거, 이렇게 해서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또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용량이 높은 피임약을 드시면 메스꺼움, 메스껍고 토하고 요게 이제 제일 흔한 부작용 중에 하나고 예전에 왜 광고로 나왔었잖아요. 8분의 1을 줄여서 속이 편하고 이렇다고 했던 게 그 에스트로겐 용량에 대한 이야기죠. 나는 광고가 너무 좋아. 되게 예쁘게 나왔었잖아요. 그 광고가. 어느 회사예요? 머시론. 머시론 모델이 예뻤던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저처럼 뭐 부정출혈이 좀 흔하게 있는 환자들이나 저용량의 피임약을 쓰다가 부정출혈 때문에 이거 못 먹겠다 하면 저희가 또 한 단계 높여서 30 마이크로그램의 에스트로겐이 함유되어 있는 고용량의 호르몬을 쓸 때도 있죠. 생리를 연기시킬 때도 높은 용량의 피임약을 드시는 게 부정출혈의 확률을 훨씬 더 줄일 수 있거든요. 에스트로겐 용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혈전이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웬만하면 낮은 용량의 에스트로겐이 함유되어 있는 피임약을 쓰려고 하는데 용도에 따라서 의사나 약사님하고 상의를 조금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프로게스테론의 성분에 따라서 이제 피임약을 나눌 수 있는데요. 보통 2세대는 저희가 매우 좋아하는 기구 중에 하나죠. 미레나에 들어있는 레보노게스트랩 함유되어 있는 피임약은 2세대 피임약이라고 하고요. 3세대 같은 경우에는 게스토덴이나
데소게스트렐 같은 호르몬이 포함되어 있는 게 이제 3세대. 4세대는 대부분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병원에 오지 않으시면 처방받을 수 없는 드로스피레논이나 디에노게스트, 우리 비잔에도 들어있는 성분이었죠. 예, 그런 프로게스테론이 함유되어 있는 피임약이 4세대 피임약입니다. 저는 또 그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으면 다른 피임약을, 다른 성분의 피임약으로 갈아타봐라. 맞아요. 2세대가 안 맞으면 3세대로, 맞아요. 3세대가 안 맞으면 2세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 자기한테 맞는 피임약에 정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한 번 이 피임약이 안 맞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른 피임약으로 바꿔보면 또 잘 맞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찾아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부작용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희가 제일 흔하게 맞닥뜨릴 수 있는 부작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메스꺼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부정출혈이 있을 수도 있고 이 계속 먹다 보면 출혈량이 줄다가 무월경까지 도착하는 경우도 있고, 빼먹지 않고 잘 복용하셨을 땐 괜찮은데 뭐 99% 이상 괜찮다고 하지만 내가 시간대를 놓치고 뭐 하루 이틀 건너뛰고 이렇게 영양제 삼아서 이렇게 하루씩 먹으면 그건 아니 먹으면 못하고 부작용으로 임신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응급피임약을 처방을 할 때 환자들한테 이 약의 제일 큰 부작용이 뭔 줄 아냐 이러면 환자들이 호르몬 용량이 높으니까 뭐 이런 얘기하는데 아니다, 피임에 실패다, 임신할 수 있다,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생각보다 사후피임약은 피임 실패 확률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피임이 실패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면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맞아요. 레보노게스트렐이 들어있는 응급피임약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2세대 피임약에 들어있는 성분에 비해서 한 15배 정도 높은 함량이 들어있어요. 그런 응급피임약을 드실 때는 그냥 급하니까 이제 빨리 먹어야지 하면서 이런 피임약을 드실 때는 너무 망설이시는 거죠. 피임약을 드셨을 때 있을 수 있는 부작용들은 한 2-3개월 이내에 대부분은 잡히거든요.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만약에 오전 시간에 먹었는데 너무 메스껍다면 주무시기 전에 저는 드시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회식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까먹어가지고 저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먹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메스꺼운 게 에스트로겐 용량이 높을수록 메스껍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내가 먹었는데 좀 메스껍다 싶으면은 그것도 약을 좀 바꿔보면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치료용 목적으로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용량으로 하루에 3알을 먹일 때가 있잖아요. 맞아. 그렇게 먹이면 한 절반 정도는 토하신다고 하는 것 맞아. 같아요. 나는 이거 오늘 내가 사왔잖아. 이거 보고만 있는데도 약간 너무 이렇게 막 이 호르몬이 나한테 다 들어오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이게 호르몬 가루가 이렇게 날리고 있는 거. 그랬어 오늘 오전에 질려보는데 메스꺼웠다고. 세대가 올라갈수록 뭔가 되게 약이 좋은 느낌이 나잖아요. 장점이 조금씩 더 추가가 된 건 맞나요? 개선이 되기는 했는데 근데 또 그게 꼭 답은 아니에요. 2세대에서 4세대로 가면서 좀 좋아지기도 했지만 반대로 또 아직은 2세대가 더 강점인 것도 있고 그렇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좋아져서 2세대, 3세대, 4세대가 아니라 그냥 프로게스테론의 성분이 달라서 세대의 이름이 다른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환자마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나오는 증상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2세대를 내가 먹고 있다고 해서 후진약을 먹는 게 아니다. 근데 확실히 세대가 올라갈수록 여드름, 피부 뒤집어졌다, 맞아요. 뭐 약간 털이 나는 것 같다, 이런 부작용은 조금씩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약국에 가서 피임약을 드시다가 이제 뭐 여드름이나 이런 부작용이 있으면 저한테 와서 처방을 받으시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가격 차이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일반 의약품을 구매할 때는 10,000원 채 안 드는데 저희가 처방하는 피임약을 드시면 처방 비용 일단 있고 그다음에 약국에서 약을 사는데 거의 2만 원 후반대 나오더라고요. 식약처에서 공지가 내려오기도 했고 만 35세 이상의 뭐 담배 피는 흡연 여성에서는 피임약을 금기, 아예 처방하지 마라 이렇게 내려왔었는데요. 그 왜 그렇죠? 가장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혈전증이 있죠. 혈전 색전증. 그래서 피떡이 생겨서 우리 혈관의 어딘가를 막아버리면 그거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도가 있는 여성에 있어서는 아예 처방을 막아놓는 거죠. 흡연 자체가 피를 끈적끈적하게 만들고 말초 혈관을 좁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이 피임약 자체도 에스트로겐이 피를 약간 끈끈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담배를 피면서 피임약을 먹으면 그 리스크가 더 안 좋아질 수 있겠죠. 특히 또 비만한 여성이 흡연을 할 경우에는 정말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피임약을 처방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겠죠. 흡연하시는 여성분들은 다른 피임 방법도 없는 게 아니니까 피임약 외에 다른 피임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맞고, 아니면 금연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 혈전이 생겼을 때 최소한 이런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와봐라 이런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평소 대비해서 숨이 좀 차거나 다리가 붓는다, 좌우 대칭이 안 맞게 붓는다는 이건 무조건 의심해야 되고. 맞아요. 팔 쪽은 심장에서 가깝기 때문에 혈전이 덜 생기는데 특히 맞아요. 혈액이 저류가 많이 되니까 종아리 쪽에서 혈전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 양쪽에서 혈전 생기는 경우는 정말 좀 드물고요. 한쪽이 색깔 바뀌고 통증이 있고 붓기, 깊게 들이마시면 기침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흔한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으면 일단 약을 끊고 병원에 일단 와서 의사하고 상의를 하시면 혈전이 생겼다 해도 빨리 처리하면 또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혈전의 위험도는 얼마나 될까요? 말만 들으면 되게 무섭잖아요. 실제 혈전이 생기는 비율은 굉장히 낮기는 하죠. 아예 피임약을 복용하지 않는 그런 젊은 여성에 있어서 혈전증이 1만 명당 5명에서 10명 정도, 낮은 용량의 피임약을 복용하시는 여성에서 혈전, 색전증이 생길 확률이 1만 명당 10명에서 20명 정도,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뛰는 거고, 용량이 조금 더 높은,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한 30마이크로그램 정도 들어있는 피임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1만 명당 30에서 100명 정도로 한 6배 정도 뛴다고 알려져 있어요. 임신을 했을 때 우리가 혈전 위험도가 늘어나잖아요. 그것도 한 1만 명당 한 100명. 그러면 그거가 1%잖아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내가 걸리면 100%인데 아예 그건 맞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확률은 0 아니면 1로 수렴한다는 그 현우진 선생님의 말씀 저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근데 그런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이 이제 걸러내는 게 이제 저희 의료진들의 몫이죠. 그래서 최대한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환자 히스토리 들어보고 뭐 흡연하시고 뭐 가족력이 있다, 뭐 가지고 있는 지병이 있다 하면은 저희가 피임약 대신 다른 피임법을 권해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쭉 드시면 이 혈전 위험도가 그 2배 정도 되는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데, 만약에 한 달 이상 끊고 다시 시작하면 초반에 10배 정도 높은 그 혈전 위험도로 돌아갔다가 또 서서히 낮아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피임약을 장기 복용하실 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냥 본인들 생각에 길게 먹으면 안 좋을 것 같아서 피임약을 굳이 끊지 마시고 드실 거면 그냥 쭉 드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3달 먹다 한 달 끊고 몇 달 먹다 한 달 끊고 이렇게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임신해서 오세요. 맞아요. 진짜예요. 부작용을 저희가 이번에는 먼저 얘기하긴 했는데, 피임약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생리통을 조절할 수 있고 과다월경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왜냐면 이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난소암이나 자궁내막암을 또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잖아요. 대장암 위험도도 낮춘다고 돼 있고, 배란통이나 생리전 증후군 같은 것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드시는 거를 전혀 망설일 필요가 없다. 피임약들의 정말 제일 큰 장점은 내가 그만하고 싶을 때 그만하고 시작하고 싶을 때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진짜 큰 장점 같거든요. 미레나나 카일리나는 넣으면 빼러 와야 되잖아요. 내가 월경을 이때는 안 했으면 좋겠다. 뭐 결혼, 신혼여행 갈 때 그런 것들을 다 맞춰서 조율할 수도 있죠. 생리 스케줄 조정하고 싶을 때는 바로 임박해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몇 달 전부터 이제 나한테 맞는 피임약을 테스트해보는 거죠. 네, 수능치기 막 2주 전에 피임약 시작한 부작용 때문에 공부를 못 할 수도 있어요. 피임약의 올바른 복용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피임약이 21알이잖아요, 보통은. 생리 첫날부터 시작을 해서 3주를 먹고, 그 다음에 휴학기간을 1주 갖고 다시 새로운 팩을 시작해서 다시 또 3주 먹고. 이게 피임약 3주 딱 먹었다 끊으면 바로 생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좀 기다려야지 생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일주일이 지날 때까지 생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일주일 기간만 딱 쉬고 먹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 기간을 꼭 잘 지켜주셔야 돼요. 생리통이 심하신 분들은 생리량이 너무 많아서 뭐 빈혈이 심하다 이런 분들은 가끔 저희가 2팩을 연속해갖고 휴학기 없이 먹이기도 하는데, 그렇게 연속해서 먹었을 땐 또 부정출혈이 부작용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의사하고 좀 상의를 하고 복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난 야지를 좋아해. 왜냐면 난스탑으로 없으니까. 계속 맞아요. 먹으면 돼. 그게 그래서 저는 바쁜 분들한테는 그냥 야지 먹으라고. 왜냐면 그러면은 휴학기를 내가 카운트할 필요가 없어. 맞아요. 생각보다 일주일 휴학기 잡는 게 어려워요. 맞아요. 내가 언제 쉬었는지 그럼요. 기억이 잘 안 네. 나거든. 그리고 하나 뭔가 할 말이 있었는데 까먹었어. 알람 설정? 맞아. 구독과 좋아요. 핸드폰으로 네, 먹는 시간을 자꾸 까먹는 분들은 핸드폰으로 알람 설정을 저처럼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빼먹기 되게 쉽거든요. 그치. 그러면 그날 빼먹었으면 생각나는 즉시 먹고 그 다음날 원래 드시는 시간 드시면 되고, 만약에 하루를 빼먹었어요. 그 다음날이 됐어요. 그럼 그때는 2알을 먹는데
이런 일들이 반복될수록 피임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 그보다 더 늦어졌다? 그러면은 그 사이클은 포기하고 콘돔 같은 그런 피임 방법을 쓰셔야 돼요. 다시 사이클을 도는 게 낫겠죠? 그래서 본인의 성향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내가 평소에 비타민 잘 챙겨 먹는 사람은 또 괜찮은데 맞아. 비타민도 빼먹으면서 드신다 이러면은 내가 처음부터 피임약 시도가 아니라 임플라논이나 맞아. 미레나, 카일리나 이런 피임 방법을 해야 되는 게 아닌지를 비용으로 따져도 미레나가 비슷하죠. 조금 더 가성비가 좋을 수도 있어요. 피임약을 한 달에 약 10,000원 든다 치면은 1년에 12만 원, 5년 하면은 60만 원이죠. 네. 꽤 많아요. 꽤 많네요. 전 수백을 쓰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전 야지를 먹으니까 3배 비싸잖아요. 미레나나 생리통이나 이런 증상이 있으면 보험도 맞아요. 되니까. 다른 거 다 빼고 귀찮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넣고 까먹으면 되니까. 네. 28알짜리 약은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는 거 2가지 있는데 클레라라는 약이랑 야즈라는 약이 있죠. 야즈는 24알과 4알의 위약으로 되어 있는 약이고 클레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용량이 나누어져 있어서 이제 여성의 생리 사이클과 비슷하게 호르몬이 이렇게 좀 조절이 되어 있는 약이라서 그거는 정말 날짜 맞춰서 잘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클레라 같은 경우는 용량이 되게 디테일하게 조절이 돼 네. 있기 때문에 혈전 위험도가 좀 낮아서 폐경 직전의 여성까지도 쓸 수 있다. 그리고 생리 과다를 컨트롤하는 용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생리혈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폐경이 될 때까지 뭐 미레나는 난 도저히 못 쓰겠다. 계속 양이 많아서 밀려 나오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은 클레라를 쓸 수 있는데 사실 부정출혈이 있는 분들은 클레라 복용보다는 다른 호르몬, 다른 용량이 조금 더 높고 호르몬이 일정하게 투약이 되는 피임약을 드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니까 의사하고 좀 상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피임약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여기가 2세대, 3세대, 4세대 피임약입니다. 개인적으로 선생님 이름으로 고르시면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시는지. 보니타. 보니타! 보니타. 나 미뉴렛. 형 광고에 취약합니다. 자유시간으로 슝 뛰는 그거 아니에요? 번지점프 하기 전에 얘네들이 맞아. 맞죠. 2세대 중에 에스트로겐 함량이 적은 애들은 요거 3개고요. 에스트로겐 함량이 많은 거는 미니보라. 2세대 피임약 중에 용량이 가장 높은 미니보라입니다. 이렇게 21알이 있고요. 뒷면에 보시면 요일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시작하는 요일부터 해서 쭉 돌아가면서 복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니보라보다는 용량이 좀 낮은 거, 에스트로겐 용량이 낮은 다운이라는 약이고 이렇게 생겼어요. 뒤에 보면 역시나 이렇게 요일이 써있고 독특하게 1주, 2주, 3주 해서 이렇게 뜯어서 한 줄씩만 가지고 다닐 수도 있어요. 데일이 쓰이고요. 노란색 경고가 이렇게 쓰여있죠. 15개 이상이면 위험하다. 이렇게 10개, 하나 21개죠. 안 쪼개집니다. 야 이건 네가 부순 거지. 마지막 2세대 피임약 라니아입니다. 네, 라니아도 한번 뜯어볼게요. 21알이고 핑크색이네요. 이건 뒷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음 3세대. 제 픽이죠. 제가 선택한 거 미뉴렛. 네. 마이보라라는 원래 상품명으로 있었는데 마이보라랑 똑같은 성분의 피임약이 미뉴렛입니다. 그래서 마이보라 드시는 분들 혹시 품절돼가지고 이제 못 먹는다 하시면 미뉴렛 드시면 되겠네요. 뒤쪽에 보라색으로 미뉴렛도 용량이 조금 높은 30 마이크로그램 고용량의 호르몬제입니다. 요거는 3세대에서 용량이 적은 약 중에 제 픽 보니타인데요. 따보면 하얀 약으로 되어 있고요. 뒤에는 보라색으로 아주 아름다운 약이고요.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약은 머시론인데 멋있으라고 머시론. 이건 특이하네요. 선생님. 안에 봉투가 있어요. 그러네. 언박싱에 딱 적절한 모양이 컨셉이 이게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많이 드시는 머시론입니다. 멋있어. 그 다음은 센스데이라는 피임약입니다. 포장지 색깔 제일 내 스타일은 이거기는 해. 센스데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 유한양에서 만들었네요. 센스립에 다음 보여드릴게요. 저 립에는 2랩이 할 때 립이에요. 자유의 립이 아닐까요? 이것도 21알. 이거 처음에 봤던 미니보라랑 비슷하게 생겼고요. 이것도 역시 쪼개지지 않는 동그란 알약이에요. 3세대에서 마지막 약은 거꾸로 됐네. 멜리안이라는 약이고 이 약도 광고 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많이 팔리죠. 그런 거 치고는 이제 까든
네. 아 권쌤 이런데 되게 예민하시단 말이야. 디테일. 파란색이고 선생님은 파란색이 좀 아까 다운부터 해서 이렇게 해서 뒤에는 동그랗게. 유난히 얇은 느낌이다. 아니네. 아 이렇게 얘네 둘이 얘네 똑같네. 같은 회사에서 나온 거 아니야? 그러게. 맞네. 아. 멜리안하고 미니보라가 같은 제약회사예요. 아. 그래서 사이즈가 비슷해. 근데 예쁘네요. 피인형 모아놓으니까. 선생님 이거 해서 여기 붙여놓으세요. 아이씨. 괜찮은 것 같은데? 야즈랑 같이. 아니 설명할 때 환자분 진짜 이거 어이없어. 아니 괜찮은 것 같은데 자, 선생님? 요즘에 골라주시라고. 예쁘다 진짜. 야즈 할게. 이 클레라? 이 야스민. 그냥 전문의약품으로 판매되는 야스민이고요. 4세대죠? 21알짜리예요. 그다음에 요일 쓰여있는 거 이제 아시겠죠? 나 야스민 처음 봤는데 야스민 이렇게 넣어 다니는 깍이 있네요. 역시 비싼 값을. 배려. 그러니까. 그럼요. 야즈는 없어요? 없어요. 뭐야 같은 회사인데? 왜 없어요? 제가 만든 거 아닌데 저한테 왜 그러세요? 대망의 야즈. 이거는 실제로 제가 먹는 야즈입니다. 야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티커가 같이 들어있어요. 앞쪽에는 한글이고 뒤쪽에는 영어로 써져 있는데 저는 화장대 위에 이 야즈를 올려놓고 먹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에 시작했다 하면 이 월화수목금토일 요거를 요 위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뒷면에 영어로 돼 있는 거를 거울에 붙여놔요. 그러면 화장하면서 기억이 나서 먹어요. 야즈 같은 경우는 28알, 24알의 호르몬하고 4알의 공갈약, 플라세보죠. 그래서 호르몬 효과가 없는 4알이 같이 들어있는데 여기를 보통 한두 알 시작하면은 이제 출혈이 시작되고 4알까지 다 드시고 난 뒤에 계속 내가 야즈를 먹겠다 하면은 새로운 팩을 까서 첫째 날부터 쭉 드시면 됩니다. 아까 권쌤이 말한 것처럼 피가 멈추든 안 멈추든 새로운 거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8알 사이클로 돌아가죠. 제 원앤온리 비임약. 마지막 약인데 클레라라고 하는 약이고 이것도 전문의약품이고요. 야즈랑 똑같이 28알로 되어 있어요. 포장도 독특해요. 비닐로 이렇게 되어 있고 비닐로? 비닐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는 설명서. 그다음에 약은 요거예요. 요 깍을 열어보면은 이렇게 해서 두두두두두 짠! 28알이긴 한데요. 호르몬 용량이 좀 달라요. 색깔에 따라서. 이거는 반드시 날짜 다 맞춰서 먹어야 돼요. 야즈랑 마찬가지로 28알 다 먹으면 다음 팩 1번부터 시작하면 되고 요일 스티커를 붙이면 이제 복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 가져다닐 때는 여기를 이렇게 따서 찰커덕 이렇게 해서 가져다닐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야즈랑 클레라는 위약이 있잖아요. 봉갈약이. 이 호르몬을 뺀 성분들로 가지고 만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먹어도 상관없는데 나 이거 먹기 싫다 굳이 하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똑똑 버리기만 하시면 돼요. 네, 오늘은 우리 돈을 산 우리 동네 산부인과 돈으로 사서 피임약 언박싱을 한번 해봤습니다. 피임약 복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가까운 산부인과를 내원해서 선생님하고 상의해보시고 복용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피임약이 너무 힘들다. 미레나 괜찮아. 카일리나도 괜찮습니다. 피임약 쓰시고 계신 분도 보실 거 아니에요. 내가 담배를 피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피임약이 아닌 미레나를 하시든지 담배를 끊으시든지 숨이 차거나 다리가 붓거나 다리가 아프거나 이러신 분들은 약을 중단하시고 병원에 꼭 오세요. 지금까지 우리 동네 산부인과였습니다. 와! 나 이거 아니. 하려다가 이거 이렇게 했어. 이게 질문 같아서 이거. 야, 이거 평균 나이. 네, 그래서 오늘은 배터리 뭐가 지금 위에 X 같은 거지? 뭐가 추적이 뭐가? 아 선생님 눈을 따라가는데? 내 눈을? 내 눈이 왜 따라가고 있는지 모르겠어. 뭐야? 디디디디디디 이거 전투력 보는 거야? 너무 왜 이러는 걸까요? 뭐야? 됐죠? 안 됐다. 아까 눈 따라가는 거 맞네. 아, 저기 평균 나이 전투력. 질문 같아서 이거. 너무 웃겨.